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하면식입니다. 오늘 또한 어김없이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1.66% 하락했고 S&P 500은 1% 하락했는데, 보시면은 특히나 고평가를 받아온 빅테크와 반도체 위주로 많이 하락했고요. 지금도 저평가이자 워렌 버핏의 투자처인 원유 섹터는 계속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또한 아쉽게도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만약 워렌 버핏과 같이 원유 섹터에 미리 투자를 함으로써 해칭을 해놓지 않으셨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냐입니다. 참고로 멤버십분들 상으로는 저는 고평가인 장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는 25년 매크로 전망과 함께 이렇게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하지만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남은 것은 앞으로의 대응 계획인데, 테슬라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만 기술력 하나는 정말 좋으며 재무제표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바닥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지하실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지하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닥이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최대한 펀더멘탈과 주가를 크로스 체크하면서 최대한 바닥을 가늠해 나가는 것인데,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바닥을 찾아서 지금 테슬라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인지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고자 하니 잘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매크로가 테슬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니 매크로에 있어서 리스크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고자 하는데요. S&P 500은 고점 대비해서 고작 8.6%밖에 하락하지 않은 상태로 5614에 위치한 상태인데, 풀옵션에 의해서 지선 역할을 할 예정인 여기 5600달러가 이번 주 옵션 만기일과 함께 소멸이 된다면은, 그리고 약세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그 다음 지지선인 5400까지 바라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S&P 500의 움직임을 생각했을 때 빼먹으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매그니피선트 7으로 빅테크들인데요. 성장주들이 약 2년이란 기간에 걸쳐서 200일 저항선을 뚫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상승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이 바로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엔비디아인데 전고점 대비해서 약 20% 정도 하락하면서 2022년 이후로 처음으로 200일 선을 돌파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즉 2022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만큼 지금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2022년에는 빅테크가 고점 대비해서 53%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의 20.35% 정도의 하락은 그렇게 크다라고 할 수 없으며, 2022년 기준으로 첫 번째 하락 웨이브의 폭은 29%였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본다라면은 추가적으로 10%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으니 이번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은 고점 대비해서 약 8% 정도 하락했습니다만 PE 멀티플의 경우는 22.8배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러한 고밸류에이션의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당연히 반도체 ETF로 주가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32.33배라는 상당히 비싼 밸류에이션에 거래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ETF는 그 어떤 섹터보다도 비싸며 기준이 될 수 있는 S&P 500보다 비싼 상태에 있는 것이죠. 제가 반도체 섹터가 비싼 밸류에이션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2020년부터 2025년인 5년이란 기간에 걸쳐서 반도체 섹터가 받아왔던 평균 멀티플 대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평균 반도체 ETF의 PE 멀티플은 29.43배인데 지금 반도체는 32.33배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반도체는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아서 비싼 것이다라는 주장 또한 당연히 맞습니다만, 평균이란 것은 말 그대로 당연히 반도체 섹터가 강했을 때와 약했을 때가 합쳐진 시기로 2022년 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20배까지 내려본 적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도체가 잘 나갈 수는 있지만 항상 잘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언제가 되었든 간에 결국 평균에 수렴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에너지 섹터의 경우는 반도체와는 정반대입니다. 저 또한 워렌 버핏을 참고하면서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에너지 섹터의 기업들을 최선을 다해서 모아나갔고요. 벌써 수익이 시작된 상태인데요. 그 와중에 에너지 섹터의 PE 멀티플은 15.45배로 S&P 500보다 당연히 저렴하고요. 그 어떤 섹터보다도 저렴하며 에너지 섹터의 자체적인 5년 평균 멀티플은 20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비교하거나 S&P 500과 비교하거나 혹은 다른 섹터와 비교를 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1년에 걸쳐서 최대한 수량을 모아나갈 수 있었고요. 수량과 함께 한꺼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꾸준히 분석을 드렸고요. 심지어 3월 17일에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CEO, CFO, 파운더 그리고 그 외 대부분의 임원들이 공격적으로 자신들의 생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앞으로 상승해 나갈 여지가 얼마든지 남아있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내부자가 매집하고 있는 저평가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다면 신사학개미의 텔레그램 혹은 넵콘을 통해서 가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반도체 섹터와 빅테크들이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상승하는 동안 에너지 섹터는 약 3년 동안 제자리 걸음 혹은 반대 상관계에 따라서 하락하였습니다. 반대 상관계에 있는 만큼 지금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워렌 버핏의 에너지 섹터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고평가가 된다면은 그때 에너지 섹터를 좀 정리하고 저평가가 되어 있는 빅테크 반도체 등을 매수하고자 하는 것이 제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테슬라가 바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보는데 테슬라 또한 3년 전 3분의 1 분할 전 기준으로 $675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바닥의 힌트가 될 수 있는 지표들을 보면서 매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크로와 저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살짝 다뤄봤으니 그럼 이제 테슬라를 보고자 합니다. 테슬라는 약 5.34% 정도 추가로 하락하면서 아쉽지만 225에 위치해 있는 상태인데요. 프리장에서 약간 반등을 하는 것 같지만 테슬라를 일봉이 아니라 1시간 봉을 기준으로 보면은 하락 패턴인 쌍고점과 베어 플래그 패턴이 잡혀있는 상태로 주가의 상승이 아니라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여기 밸류에이션과 차트 패턴에 대한 공부 자료들은 제가 최근 집필한 투자 공식에 적어놨으니 참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기적으로 차트 관점에서 여전히 리스크가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노려야 하는 것은 테슬라의 바닥입니다. 언제가 바닥이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난이도가 어렵다라는 원유를 상으로 제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그 덕분에 빠른 속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한 예시로 지금은 하락하고 있지만 만약 테슬라가 V자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남아있는 것은 바닥을 다지고 다지는 과정에서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든 컵앤핸들 패턴이든 다이아몬드 패턴이든 상승을 의미하는 차트 패턴이 서서히 형성이 되면서 상승을 앞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시로 제가 테슬라를 매집했던 과거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24년 4월에서 5월달대로 이때도 사실 여기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약 53.79% 정도 하락한 상태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을 때인데 여기 잘 보시면은 4월 29일 기준으로 저의 테슬라 평단가는 $157라고 적혀 있었던 것처럼 오랜 기간 하락 끝에 차트 패턴은 상승을 의미하는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있었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저평가했으며 그 외에 제가 보던 지표들 모두가 개선되려고 하고 있었던 데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닥을 의미하는 명확한 힌트들이 바닥 근처에서는 조금씩 표기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33% 정도 하락한 24년 8월 때에도 주가는 상승 패턴인 여기 컵 앤 핸들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패턴인 불 플래그 패턴과 같이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은 기다리다 보면은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하락하는 형태를 보시면은 마치 바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털로 돌아가서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재무 현황을 보면은 얼마나 단단한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은 지금 37빌리언 달러이고 장기부채는 고작 5.8빌리언 달러로 현금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엔비디아에 준하는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정도의 재무제표는 사실 테슬라가 미래에 바라보고 있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되며 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업인 만큼 반드시 어떤 선에서 바닥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언제 테슬라가 바닥일지는 지금 가늠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제가 본 것이 아니라 그것 외로도 월가에서 테슬라를 대상으로 어떠한 컨셉을 미리 잡아나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프라이스 타겟의 흐름은 어떻고 수급은 어떠한 위치에 있고 하락 갬마스 기준은 언제쯤이 너무 심하기에 풀릴 가능성이 높은지 매크로는 어떠한지 등 정말 많은 지표들을 테슬라의 주가와 크로스 체크하면서 최대한 바닥 근처를 가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분석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멤버십 분들 상으로 특히나 세부적으로 여러가지 지표들과 함께 분석드릴 예정인 만큼 최대한 저렴할 때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주가는 어느새 2022년 혹은 2021년의 가격대로 돌아온 만큼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최대한 보수적으로 쌓아나가고자 합니다. 항상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매집해 나가는 과정이 이어졌을 때 바닥 근처에서 매집을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닥에서 모았다라면은 주가가 평균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수익을 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이 기대됩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테슬라 흐름을 보시면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동감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고평가일 때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저평가일 때 기업의 기술력과 재무제표에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모아나간다라면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에 또 저희 멤버십 분들상으로 제가 테슬라 미드나잇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금 펀더멘탈 지표들을 공유드릴 계획이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